자, 5월 29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설치 과정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 음, 이제 지금 제가 PDF 파일 두 개를 받았잖아요. 요 두 개를 내려받은 다음에 바로 이야기할 부분이 자바 설치예요. 자바랑 JDK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통캣 가는 거. 만약에 오늘 시간상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자바까지는 오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일 자바랑 통캣 같이 하면 되고요. 어쨌건 남은 분량이 딱 여기까지니까 뭐가 됐건 내일이 5월 마지막 날인가요? 5월 30일이구나. 어쨌건 내일 끝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식 진도는 전부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이제 그 예제를 만들어서 배포할 만한 주제가 있으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한두 시간 정도 좀 간헐적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은 공식적인 수업은 내일까지 통캣 가는 것까지가 이제 마무리니까 이제 녹화는 내일까지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만약에 뭐 지각이나 결석 같은 걸로 인해서 수업에 못 듣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컨텐츠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약간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요. 자, SSH 서비스 설정. 우리가 지금 원격 접속하는데 SSH를 쓰고 있죠. SSH 서비스는요, 원격 접속에 쓰는 건데, 전송되는 데이터가 암호화 처리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분투 리눅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요. 이 SSH 서비스의 전신,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통신 방식은 텔넷이라고 하는 통신 방식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 PC 통신. 뭐 하이텔이라느니 나우누리라니 뭐 이런 옛날에 나오던 PC 통신이라는 게 있었대요. 저도 영화에서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방식은요,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고 전송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목적을 갖는 공격자가 중간에 가로채면 내가 주고받는 내용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SSH가 텔넷의 대안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SSH에 접속하려면 SSH 전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윈도우용으로 뿌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쓰는데 윈도우 10부터는 명령 프롬프트 안에 SSH라는 명령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접속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시에 모든 패킷을 암호화한다. 이게 이제 기본 개요고요. 우리는 이미 깔았기 때문에 정상 동작 여부만 확인하면 돼요. 서비스에 대해서 동작 여부 확인하는 게 시스템 스틸 스테이터스 명령이었죠. 서비스 이름은 SSHD입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D라고 하는 게 데몬을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SSH도 백그라운드에서 가동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내리면 현재 액티브라고 나오면 정상 상태인 거죠. 시스템 스틸 리스트 유니파일스라는 명령은 부팅 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항목들을 검색해줘요. 근데 항목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걸고 그래브로 SSHD라는 키워드가 있는지 검색하면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SSHD 서비스는 부팅 시에 자동 실행되는 서비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SSH가요, 루트가 접속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SSH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포트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22번 포트를 씁니다. 지금 아이디는 뭐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고, IP 주소도 우리 지난 시간에 NX 루컨 명령으로 알아낼 수 있었죠. 비밀번호만 어떻게
겁나 열심히 쳐서 때려 맞출 수 있으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노출되는 게 순식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비밀번호 알아내는 거를 사람이 일일이 입력하지도 않아요. 그 일일이 글자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대입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 접속을 할 때 SSH 루트 골뱅이 IP 주소. 비밀번호가 이게 맞나?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큰일 났다. 루트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아, 루트가 기본적으로 막혀 있구나. 좋네. 자, 원래 이전 버전까지는 루트에 대한 접속이 허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확인하려고 한 건데, 이번 버전은 루트가 막혀 있네요.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자, SSH는 기본적으로 포트 번호 22번을 쓰기 때문에 이걸 임의의 포트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가는 루트 계정에 대한 SSH 접속을 차단해야 되고요. 일반 사용자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 설정 파일 열려면은 vi, etc 밑에 ssh 밑에 sshd.conf 루트 권한으로 해야 되고요. 환경 설정 파일에 포트라고 하는 값에 9901 포트 번호 추가해 주고요. 퍼밋 루트 로그인을 노라고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sudo vi etc 밑에 ssh 밑에 파일 이름 뭐였냐? ssh conf 이 파일을 열면은 자, 여기 포트 22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주석으로 막혀 있죠? 주석을 무시하고 그냥 맨 밑에 새롭게 라인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여기 주석 바꿀게요. 자, 여기 주석을 9901번으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퍼밋 루트 로그인이라는 옵션이 없는데도 그냥 기본으로 차단이 되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넣을게요. 퍼밋 루트 로그인 노 라고 넣으시면 돼요. 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재가동 하시면 돼요. systemctl sshd 리스타트 sshd. 자, 그러면은 22번으로 쓰던 거를 9901번으로 포트를 바꿨으니까 방화벽 설정도 다시 해야 돼요. 일단은 22번 포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어놨거든요. 열려있는 포트는 지워주고요. delete allow 22. 22번 포트에 대한 허가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UFW 새롭게 허가합니다. 9901번에 대한 TCP 포트를요. 자, 이렇게 포트를 추가하고서 방화벽 규칙 다시 로드하시면 돼요. sudo ufw reload. 자, 재가동하고 상태 확인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22번 있던 게 없어졌고 9901번에 대한 허가가 새롭게 추가됐죠. 자, 그럼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때 자, 이제 다시
엑시트하고,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때 지금 여기에 이거는 기본 포트 22번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은 접근이 안 돼요. 반응이 없죠? 포트 번호를 추가할 때는 뒤에다 마이너스 P 포트 번호. 설명 보면은 마이너스 P 붙고 포트 번호. 띄어쓰기 없습니다. 자,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 포트 번호 바뀌어서 되는 거 확인하고요. 루트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을 거예요. 루트로는 원격 접속이 안 된다는 거. 자, 루트로 로그인했을 때 백날 비밀번호를 맞게 써도 퍼미션 디나이드가 뜰 거예요. 일반 계정은 접속 잘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GitHub 로그인 할 때 인증서 만들었죠? 원래 그 인증서가 리눅스 서버 로그인 할 때 쓰는 인증서예요. SSH 인증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다 그 내용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리눅스에서 인증키 이름을 헬로월드라고 만든다고 가정하면 헬로월드라는 파일이 이제 인증키 파일이고 helloworld.pub는 공개키 파일. 그래서 헬로월드를 확장자 없는 파일을 내가 갖고 있는 거고 pub라는 거를 내가 접속할 서버에다 두는 거예요. GitHub에 접속할 때 이 파일을 GitHub에다 등록했는데 리눅스 상에서는 사용자 계정 홈 디렉토리의 .ssh 위치에 이 파일을 보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는 authorize key라고 하는 파일이 더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 공개키 파일을 그냥 그 위치에다 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의 내용을 authorize key라는 파일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SSH 키젯 명령은 리눅스에서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제가 리눅스에 로그인했는데 보면은 여기 .ssh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SSH 키젯 기억나죠? 자, 경로를 입력하래요. 여기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은 요게 기본 경로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생성되는 파일을 리눅스에 로그인할 때 우리 컴퓨터에 그 인증키를 다운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냥 id rs이라고 또 이름이 생기면 GitHub에 로그인할 때 쓰는 거랑 인증키 파일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리눅스에 접속할 때는 서버용 인증키를 만들 때는 파일을 따로 정해주세요. 경로를. 홈 밑에 제 사용자 폴더 밑에 .ssh 안에 그 다음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정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my 서버 아니면 헬로월드 엔터. 비밀번호는 입력 안 하고 엔터. 자, 그럼 이렇게 윈도우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cg.ssh 들어간 다음에 확인하면 여기 helloworld랑 helloworld.pub라는 파일이 있어요. 자, 이건 설명이고 파일의 경로를 따로 입력 안 하면 id, rs로 나오는데 다른 인증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정해주는 게 좋다고요. 왜냐면 우리는 GitHub용으로 이미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SSH 폴더 들어가서 파일 목록 확인해갖고 이렇게 파일 있는 거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pub 파일의 내용을 authorize key라는 파일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GitHub에 로그인할 때도 이 공개키 파일의 내용을 GitHub 사이트에 넣잖아요. 그게 이 과정이에요, 사실은. 자, cat 한 다음에 .ssh 폴더 안에 제 인증키 파일 이렇게 하면 내용이 출력되잖아요. GitHub 할 때는 이거 복사해서 GitHub에 넣으라 그랬죠. 여기서는 파이프라인 걸어서 sh 폴더 안에 이 파일에다가 출력 내용을 다 넣어버려라 라고 하면은 이제 공개키 파일 내용이 다 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FTP로 접속을 해요. 자, 파일질라로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ssh라고 하는 거 앞에 점이 붙은 거는 숨긴 파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FTP 상에서는 지금 여기 같은 폴더에 접속한 건데 점이 붙은 폴더는 안 나와요. 숨긴 파일이니까. 이 상태밖에 안 나온다고요, 지금. 그래서 숨긴 파일을 접근하려면 여기다가 폴더 이름 지금 넣어야 돼요. /.ssh. 자, 여기 파일들 있죠? 공개키 파일은 필요 없어요. 서버키만 있으면 돼. 접속할 때. 자, 이거를 내 컴퓨터의 .ssh 폴더에다가 서버키를 내려봤습니다. 다운받았어요? 자, 이렇게 다운받았어요. 맥에서는 인증키 내려받은 다음에 약간의 좀 퍼미션 처리를 또 해줘야 돼요. 리눅스에서 말하는 파일 퍼미션이 맥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윈도우 같은 거, 그 명령 프롬프트 같은 거 쓸 때 윈도우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되는 작업이 가끔 있었어요. 맥에서도 수도 명령어 쓰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명령어는 맥에서 다 똑같이 먹어요. 그래서 맥에서는 인증서 파일에 퍼미션을 좀 잡아줘야 되고요. 자, 이제 인증키 파일의 이름이 IDRSE가 아니라면 이제 접속할 때 이렇게 넣고요. -i 인증키 경로. 자, 지금 이거는 맥에서의 경로네요. 윈도우에서의 경로는 지금 내가 내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서 접속한다는 가정하에 .ssh 밑에 hello world dir .ssh가 있는데 윈도우였지 참.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새로 고침 hello world. 상대 공로를 안 먹나 보네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통로를 왜 안 먹지? SSH 밑에 헬로 월드. -i identify 파일. -i 옵션이 맞는데 안 먹고 있어요. 파일을 못 찾는지. 파일을 못 찾고 있거든요. 자,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요, 이
인증키 파일을 헬로월드라는 이 파일을요 .ssh 폴더 말고요 점으로 시작하는 조건을 폴더를 지금 명령어에서 못 찾아 들어가요. 헬로월드라는 이 인증 서버 키 파일을 그냥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다 바로 받아버리세요. 윈도우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다가. 그러면은 접속 명령어 칠 때 그냥 -i 하고서 파일 이름만 치면 되잖아요. 명령 프롬프트는 홈 디렉토리에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제 인증키 파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SSH 접속할 때 비밀번호 없어도 그냥 로그인 자동으로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인증키 파일은 뭐 실수 오래 안 걸릴 테니까. 자, 마리아DB. MySQL을 깔까 했다가 MySQL은 윈도우에서 써봤으니까 마리아DB는 MySQL에서 파생된 오픈소스 DBMS예요. RDBMS라고 하는 용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십 DBMS예요. R이라고 하는 용어가 릴레이션이고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계형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참조키를 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오라클이 이제 썬마이크로 시스템스를 이제 인수하면서 얘네가 자바 만든 애들이에요. 자바 만든 애들이 망했다 그랬죠? 인수하면서 이제 MySQL도 같이 넘어갔는데 이제 사용료를 내도록 정책을 변경을 했다고요. MySQL 쓸 때. 그래서 그거에 반발한 MySQL 원 개발자들이 MySQL 소스 코드를 들고 나와서 따로 만들었어요. 난 사실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음식점하고 레시피를 다 팔았는데 그래놓고 그 레시피 들고 나와서 딴 옆에다 가게 하나 똑같은 거 또 찾은 거야. 이게 되나 싶은데 이게 되나 봐요, 얘네는. 자, 어쨌든 MySQL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MySQL과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근데 성능은 더 좋대요. 이게 어느 정도랑 MySQL이랑 사용 방법이 동일한지 보다 보면 좀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설치를 위해서 apt-get 업데이트해서 패키지 업데이트 하고요. 설치. 자, apt-get install -y MariaDB 서버. 그러면 설치가 쭈르륵 될 거예요. 설치가 완료되면은 버전값 확인해 보세요. 명령어가 MariaDB인데 명령어들은 MySQL이에요. MySQL 빼기 V라고 하면 버전 나옵니다. 자, 보안 설정. 우리가 전에 MySQL 설치할 때 my.ini라고 설정 파일 만든 거 있거든요. 그게 그냥 하면 돼요. MySQL Secure Installation이라고 하면은 뭔가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그때 비밀번호 그냥 엔터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비밀번호 그냥 엔터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인증 방식을 적용할 건지 물어봐요. 유닉스 소켓 인증 방식. 그럼 Y 누르시면 돼요. 거의 다 Y예요. 그 다음에 루트 비밀번호 바꿀 건지 물어봐요. Y 한 다음에 새로운 루트 비밀번호 넣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루트는 MySQL 루트예요. 자, 익명 사용자를 삭제할지 물어봅니다. Y 누르세요. 루트 원격을 디스얼로 허용하지 않을지 리모틀리. 루트는 원격으로 접속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Y. 이렇게 하면 루트는 원격 접속 안 돼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삭제할 건지 물어봐요. 리무브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예스. 지우세요. 테스트용인데 뭐하러 남겨요. 자, 이제 설정을 다시 로드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예스 누르면은 모든 설정이 리로드 되고요. 설치 끝나요. 자, sudo systemctl status 서비스 이름도 MySQL이에요. 여기 MariaDB라고 하셔도 돼요. 서비스 이름이 똑같은 게 중첩돼 있어요.
자, 이제 부팅 시에 서비스 자동 등록, 시스템 스틸 어네이블 마리아DB에서 자동 등록하고요. 접속해 보세요. 리눅스 상에서 하는 거예요. MySQL -root -p. 리눅스 상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 윈도우에 있는 MySQL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자, 명령어는 MySQL인데 그래도 양심을 읽는지 커서는 마리아DB로 나와요. 자, 접속이 됐으니까 이제 자, 접속이 되시면요. FTP를 통해서 백업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여러분들 수업 때 받았던 mysql.sql 있죠? 요 파일 갖고 있죠? 이거를 FTP로 그대로 업로드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고 사용자 계정을 만들 거예요. MySQL을 리눅스 상에 만들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놔야 내일 토ken 열었을 때 우리가 실습했던 거 잘 돕니다. 자, 일단 MySQL에 접속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세요. 복구를 하려면 먼저 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show 데이터베이스 했을 때 MySQL 있는 거 확인하고요. 자, 이제 ext 명령으로 MySQL 접속 해제하고요. 백업 파일을 복원하세요. FTP에 미리 업로드 돼 있어야 돼요. 자, MySQL -root -p 데이터베이스 이름 백업 파일 경로. ls 명령을 날렸을 때 지금 내가 터미널에서 위치하는 폴더에 백업 파일이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파일을 복원하니까. MySQL -root -p MySQL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 파일을 밀어 넣어라. 자, 그 다음 계정 설정합니다. 루트를 로그인하고 사용자 계정을 만들 거예요. 아이디랑 접근어용 호스트, 비밀번호 잡아주면 돼요. 자, 접근어용 호스트, 로컬 호스트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사용자는 원격 접속을 한 상태에서만 MySQL 쓸 수 있어요. 여기 접근어용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로컬 호스트라고 적으면은 지금 우리가 리눅스에 터미널 접속한 상태에서 로컬 호스트는 리눅스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ySQL의 호스트 로컬 호스트라고 하면은 리눅스에 원격 접속을 한 상태에서만 MySQL을 쓸 수 있다. 특정 IP 주소를 기입하면은 지정된 IP를 쓰는 컴퓨터에서는 MySQL로 원격 접속이 가능하다. 퍼센트로 주면 로컬 원격 구별 없이 어디서나 쓸 수 있다. 사실 실무에서는 요거 써야 돼요. 근데 실습용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MySQL 어디서든지 접속 가능한 아이디. MySQL이라는 사용자를 만드는데 그 사용자는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해요. 비밀번호는 123QW의 느낌표 올리는 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용자한테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줍니다. Grant all privileges on 데이터베이스 이름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이 사용자한테 접근 부여. 자, MySQL의 모든 테이블을 아이디가 MySQL인 사용자한테 등록해라입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하고 사용자 이름은 똑같이 맞춰요. 보통은. 만약에 사용자 권한을 제거해야 될 일이 있다면 리보크라는 명령을 쓰십니다. 아까는 그랜트였고. 그래서 그랜트하고 리보크가 각각 권한 부여, 권한 해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MySQL에 새롭게 만든 MySQL이라는 아이디로 접근을 해보세요. 그래서 use MySQL 했을 때 데이터 잘 나오는지까지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복구가 잘 돼 있어야 내일 스프링 서버가 리눅스에서 잘 돌아요. 안 그러면 DB 없으니까 못 돌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접근 계정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죠. 퍼센트로. 이건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윈도우가 리눅스가 있고 이 리눅스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윈도우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면은 먼저
리눅스 단에서 방화벽을 열어줘야 돼요. MySQL은 포트 번호를 3306번을 기본으로 씁니다. 실무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실습용이니까 그냥 외부 접속 허용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포트 번호부터 바꿀게요. 기본 포트 번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안에 불리하니까 임의의 포트 번호를 바꿉니다. 설정 파일이 etc 밑에 mysql 밑에 mariadb conf.d 밑에 50server.cnt란 파일이래요. 이게 우리가 전에 만들었었던 그 mysql.ini 파일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포트 번호를 9903번으로 추가할게요. 자, 포트 번호 추가하고 vi 종료니까 저장하고 나오시면 돼요. 하나 더 적어야 되는구나, 참. 바인드 어드레스라는 항목을 0.0.0.0으로 바꾸세요. 127.0.0.1이 기본값인데 이렇게 하면 로컬에서밖에 접근을 안 받아요. 외부 접속을 받을 거니까 어디서든지 허용. 이런 뜻으로 IP를 0.0.0.0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서비스 재시작합니다. 방화벽에 9903번 포트 번호 추가합니다. 리로드 하시고요. 자, 이제 윈도우에서 MySQL -u 우리가 요거만 썼잖아요. 윈도우에서 -h 리눅스 서버 IP -p 포트 번호. 근데 앞에 p는 대문자예요. 왜냐면 패스워드랑 구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윈도우에서 리눅스 안에 있는 MySQL로 접속을 할 거예요. 자, 만약에 리눅스 상에서 MySQL을 지우려고 하신다면 일단은 시스템 시첼로 서비스 중지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자동 시작 등록되어 있는 걸 해제합니다. disable 명령으로. 그리고 aptget pug 명령은 설정 파일까지 같이 없애는 거였어요. -y mariadb 별. 왜냐면 뒤에 버전 값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자, 그 다음에 apt auto remove -y라고 하면은 그 MySQL을 설치하면서 같이 깔리는 잡다한 것들 같이 정리해줘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쓰레기 파일들이 남아있는지 봐요. dpkg-l, grep, mariadb. 혹시 몰라서 MySQL도 다시 검사. 만약에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출력된 항목이 없어야 되는데 이 명령 내렸을 때 출력된 항목이 있다면 잔존 파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pug 명령을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출력 내용이 MySQL 커먼이라고 나오면 apt-get pug -y MySQL 커먼. 그래서 잔존 항목들을 지워주시면 되고 재부팅 하시면 됩니다. 삭제는 맥하고 MySQL이 약간 그게 심해요. 프로그램을 지운다고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설정 파일을 비롯한 각종 찌끄레기들을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워줘야 돼. 그건 좀 귀찮아요. 근데 서버급 프로그램들을 한번 깔면은 회사 문 닫기 전까지는 거의 안 지울 테니까 삭제는 그냥 참고로만 해보세요. 실습하실 때도 삭제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까지 설치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생각보다 내용이 기네요. 설치 끝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땐 3시간쯤 될 것 같은데 그때쯤에는 그냥 각자 실습 프로젝트 진행하세요. 줌 접속하신 분들은 계속 접속하고 있을지는 각자 본인들이 그 판단하세요. 어차피 오늘 공휴일인데 나온 거니까 오늘은 제가 깐깐하게 안 볼게요. 내일 자바랑 통키 깝시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